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말하면 안 되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 검증하고 그리고 임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절대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임명해놓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건가요? 내 결정이니 나도 책임을 통감한다. 이 정도 이야기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권한만 행사하고 결과가 나빠도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논평만 하고 넘어가면 그럼 다른 사람이 책임을 안 질 때는 어떻게 그 책임을 묻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제3자면 지금 대통령은 공석인가요?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계 최초의 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대 시사 제대로 장악한다. 시사 장악 퀴즈.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비장의 코너입니다. 시사 장악 퀴즈. 오늘도 저렴한 시사평론가 김현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언제든 불러주시면 나오는 조선닷컴이 불러도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불러주지 않겠지만 워낙 생계형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OEM형 시사평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하면 거기에 맞게 또 그렇게 살아남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불확실성 시대의 생존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 게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어디서 사시는 누구신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북경에서 온 조수. 북경에 사십니까? 어제 왔습니다. 오. 화곡동에 오신 박씨. 네. 네, 오늘도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연구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퀴즈를 통해. 다음부터는 또 이명박 대통령 위에 또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정부 인사 중에 도마 위에 올려서 특집으로 꾸며도 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집, 강일학 경찰청장 특집,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특집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특집 네. 오늘은 그래도 대통령이시니까 네. 먼저 다뤄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럼 퀴즈. 첫 번째 퀴즈. 함께 보시죠. 1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지난 7월 1일 공무원 50만 명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으로 맞는 것을 다음 중에서 골라주세요. 1번. 하반기에는 서민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제 재산 일부를 송금하겠습니다. 삐 소리가 나면 귀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3번. 귀하의 아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안전한 귀가를 원한다면 공무원 노조를 탈퇴하십시오. 하나, 둘, 셋. 조수. 네. 4번은 없나요? 왜 이러십니까? 가상의 번호를 고르셨습니다. 네. 예. 어렵나요? 예, 그럼 일단 하고 다시 한번 기회 드립니다. 조수. 네. 1번. 1번. 네. 예. 너무 싱겁게 끝났네요. 네. 예. 재미없네요. 이렇게 예. 보니까. 1번이 뭐죠? 고정 출연하셔야 되는데 고정 출연. 예. 1번이 네. 하반기에는 서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런 복이었죠. 예. 어떻게 향상해 달라는 건지. 근데 이 관련해 가지고 또 공무원 노조가 조사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51%가 이명박 대통령 메시지를 듣지도 않고 삭제했다. 82.1%가 이런 메시지 불필요하다. 97% 앞으로 또 보내면은 듣지도 않고 바로 삭제해버리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97%가 네. 또 보내면 바로 삭제한다. 예. 사실 이렇다는 얘기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네. 그
비록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어서 예를 들어서 공문으로 보내거나 예. 또는 뭐 강연을 하거나 어쨌든 공무원의 수장이니까 대통령이 예.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사실은 핸드폰은 내가 돈 내고 쓰는 임차에서 쓰는 서비스예요. 예. 그죠? 예. 내 서비스에 대해 왜 내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거기다가 침해하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침해당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내가 CEO고 네. 이들은 종업원 아니냐. CEO가 메시지를 보내면 감사하게 받아야지. 열심히 들어야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낸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자를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을 의존하실 건 아니잖아요. 스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팸. 아무래도. 아.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오면 바로 삭제해버리겠다고. 네. 자, 어쨌든 자, 맞추셨으니까 오늘도 역시 그 삽입니다. 네. 예, 삽. 예. 전 정권을 상징하는. 예. 이명박 대통령 정부를 상징하는 삽. 이걸로 삶에 그 생활에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제 사인을 해드릴까요? 예.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나 부를 때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저씨라고 불러. 젊은 세대와 가까워지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노력은 각별합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딱 한 단어로 빵 터뜨린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던 짜장면이 좋고요. 짜장면 좋지만 요즘에는 피자도 가끔 먹습니다. 짜장면 피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쨍, 2번 헐, 3번 풋, 4번 떡. 하나, 둘, 셋. 네. 역시. 2번. 헐. 예, 틀렸습니다. 예. 초등학생들이 좀 잘 많이 쓰는 말인데. 아니 초등학생이 안 쓴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쓰신 말이라니까요. 예. 아니 이명박 그래서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술을 오. 헐. 예, 어쨌든 아닙니다. 예. 아니고요. 조심. 예. 네. 짱. 짱? 짱은 복이 없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조심. 네. 틀려도 안 잡아가니까요. 네. 문제를 낸 사람을 잡아가겠죠. 예. 잡아간다면은 맞출 사람을 잡아가진 않을 겁니다. 예. 짱인가요? 네. 네. 왜 짱이라고 하셨을까요? 원래는 이제 짱이라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네.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쨍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우리 어른 세대들한테는 짱보다는 쨍이 더 와닿을 겁니다. 우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하신 걸 한번 좀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먹던 짜장면이 좋고요. 짜장면 좋지만 요즘에는 피자도 가끔 먹습니다. 짜장면 피자 쨍. 짱이 아니고 쨍이요. 짱 쨍. 예전에 이 전직 대통령 한 분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 어디 가가지고 중학교인가 가가지고 자기가 톨스토이의 죄와 벌을 읽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죄와 벌은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인데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 듣기로는 이 양반이 어린이 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 가가지고 일일 명예교사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스피노자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가서 어린이 여러분,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스노피자라고 있었습니다. 스노피자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사과나무를 심는다. 예. 멸망하더라도가 아니라 멸망하면. 멸망하면 예. 뭐 화상이라든가 개간을 해야 되니까 개척은 이지죠. 예. 새롭게 예, 그런 얘기를 이해해 드려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일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납니다. 이명박 대통령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 분이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신문기사에서 문제가 나갑니다. 함께 보시죠. 3번 문제입니다. 문화일보 6월 30일자를 보시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소통 차원에서 연일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를 또는 을 만나기 위해 측근들도 모르게 청와대를 벗어나 궁궐 밖 야간 행차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 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야간에 잠행하며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노이즈에 섞인 말, 즉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주세요. 1번 용산 참사 유족들, 2번 쌍용 자동차 해고자들, 3번 김윤옥 여사, 4번 국가원 수급 원로. 요 문제 굉장히 난이도 있어요. 예. 굉장히 어렵네요. 자, 하나, 둘, 셋. 수시 4번 4번. 오. 예, 제가 너무나 좋네요. 이거 금방 맞추셔가지고 제가 손이 이게- 떨려가지고. 하여튼 아까 참 못 드렸네 요거. 지금까지 해가지고 2개. 이미 그 뭐 판세는 굉장히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일반적이네요. 예. 네.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궁궐 밖으로 나갔다. 근데 만난 대상이 국가원수급 원로다. 제 기억으로는 이 이후에 청와대 고위관리자가 네. 정조하고 비교했던가요? 정조. 네. 궁궐 정조가 이제 100회 이상 궁궐 밖의 행차를 기록했다. 받고, 네. 이러면서 민원을 수렴했던 일이 연상된다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네. 예, 전직 국가원수들하고 민원을 수령할 일이 있나요? 우선 두 분께서는 이 뉴스를 딱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나갈 때 과연 뭘 타고 갔을까? 어떻게 나갔을까? 원래 나갔으니까. 나가셨더라도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아마 나가지 않으셨겠는가 이런 생각을 궁궐 해봅니다. 밖으로. 예, 궁궐 밖으로. 아니 자전거는 아니실 거고 예. 차를 타셨을 텐데. 음, 그러니까 몰래 나가셨다니까. 예. 그럼 직접 운전했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버스를 탈 리는 뭐 없을 거고 그럴 리는. 네. 예. 택시를 부르셨을 수도 있네요. 아 택시를. 네. 몰래. 예. 원로들은 뭘 타고 갔을까요? 아 그분들은 이런 그게 없으니까 다 경호 받아서 오셨겠죠. 예. 이 기사를 보자마자 궁궐 밖으로 이 표현을 보면서 갑자기 허경영 총재가 왜냐하면 그 허경영 총재가 또 조선왕조 부활을 그렇죠. 제창하신 분 아닙니까? 제가 딴지일보의 총수 아닙니까? 예, 예. 제가 이미 8년 전에 이 허경영 총재를 지금은 지금 네. 지금 영어의 몸이 예, 되셨지만 구금되어 계시지만 8년 전에 아무도 모를 때 그 이후로 수차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께서 하신 말씀도 제가 생생히 기억해요 다.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암행어사 제도 부활이 있거든요. 네. 마패를 직접 봤어요 제가. 마패를 또 만들었어요? 오. 암행어사 제도를 부활시키겠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암행어사들은 지금 선발하셨냐 진지하게 제가 물어봤죠. 네. 저는 항상 진지하게 그분을 네.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대항노트를 요즘 잘 쓰지도 않죠. 그게 옛날 대항노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대항노트를 탁 꺼내시면서 예.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슨 이름이야? 그랬더니 저희가 택시를 탈 때마다 다 그 사람들을 암행어사로 임명했다. 기사들을.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과 이 허경영 총재의 정책의 유사점이 상당히 많다는 깨달음을 최근에 얻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여러 가지 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아는데 예를 들어서 물부족, 4대강 물부족.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물부족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4대강 프로젝트 하시지 않습니까? 예. 허경영 총재께서는 저한테 그러셨어요. 물부족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바이칼 호수, 러시아. 예, 영구 사용. 네. 러시아 쪽에서는 의사타진하지 않고 주겠다는 쪽에는 아무런 그냥 영구 사용. 대단한 호연직이죠. 바이칼 호수를 영구 사용하겠다. 그리고 또 있어요. 네. 한라산에 네. 네. 저한테 설계도를 직접 보여줬어요. 예. A4 한 장에다가 직접 그리신 설계도인데 산이 이렇게 있고 한라산 꼭대기에 폭포가 한라산 높이만한 폭포가 막 쏟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물 부족과 함께 제주도 관광을 해결하겠다. 한라산 위에 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상관 안 하고. 그렇죠. 예. 그 물을 어디서 끌어온다. 이런 사소한 문제는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 제가 그림을 자세히 봤더니 한라산에서 그 정도 물이 나오면 제주도가 잠겨요. 곧 가라앉습니다. 그 정도 물량이면. 하지만 폭포가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물이 해결되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관광도 해결된다. 4대 강북도 관광 또 얘기하시고 예. 정책에도 교감이 있으신 게 아닌가 그분이. 네. 아니 근데 그분이나 허경영 총재나 네. 그 허경영 총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하고 네. 비슷해요, 성향이. 갑자기 경제를 뭐 살려놔가지고 네. 뭐 부자로 다 만들어주겠다. 한 방에 해결하는 예. 거예요. 한 방에 5천 주식 주가 5천 간다. 네. 예. 7% 성장 약속하고 말이죠. 예. 4만 달러 시대를 얘기했고 세계 7위 경제대국을 얘기한 거. 이건 바로 허경영 총재하고 굉장히 그렇죠. 비슷한 철학이 같은 정책 공조를 하시는. 정책 공조를 하고 심지어 대연정까지 가능한 예, 그런. 저는 그것을 호연직이라고 봅니다. 예. 호방한 성적에서 나오는 호연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를 낳으면 수천만 원을 또 이렇게 안겨주겠다 그런 정책. 예. 참 아쉬워요. 저는 허경영 총재 못 봤어요 요새. 그분이 타고 다니시는 차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차가. 그분이 이제 본인이 공화당을 계승했다고 주장하시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의 그 마스코트가 소였어요. 네. 그 소를 본인의 차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마스코트로 만든 게 아니고요. 지붕에 실물 형소 크기로 실물 형소 크기로 만들어서 차 지붕 위에 올려놓고 다니십니다. 얼마나 호방합니까? 아니 만약에 허경영 총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네. 야간 자명을 했다면은 뭐로 나가셨을까요? 타고 나갈까? 네.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국회의원 전원 구속 뭐 그런 공약도 있었고 말이죠. 살생부도 제가 봤군요. 살생부. 대한민국 살생부 3,000명 작성하셨어요. 3,000명. 네. 아. 그리고 또 잊지 못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그 대통령의 취임을 하실 날짜를 지정하시고 저에게 그리고 제가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한 달간 당선이 된 다음에 취임 한 달 전에 사라진다. 이벤트 효과를 위해서 사라졌다가 아무도 모르게 취임 당일날 88 체육관에 88 그 올림픽 스타디움에 10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거기는 10만이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 사소한 문제는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말을 100만이 거기에 운집하신 가운데 호련이 나타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는 8만밖에 안 들어간다 라고 하셨더니 화를 내시더군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다고. 넓히면 될 거 아니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분을.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분을 못 본 지가 꽤 오래됐네요. 말 나오면 면회를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예. 자 이번에 벌써 네 번째 문제인데 벌써 판세가 한쪽으로 쏠리네요. 예. 이번에는 기회를 한번. 알겠습니다. 저런 거만한 태도. 편집해 주세요. 예. 자 4번 문제 함께 보시죠. 4번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년 전인 1994년 7월 6일에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신분으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발언 가운데 하지 않은 것 하나를 골라주세요. 1번 이런 식으로 나가다간 우리가 강대국에 종속될 수 있다. 2번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가야 남북 긴장관계가 완화된다. 3번 대통령은 모름지기 대기업 총수와 전경련 인사만 만나면 안 된다. 4번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던 시대는 지났다. 5번 이제 6, 7년 뒤엔 인터넷 투자 회사가 등장할 것이다. 오늘 퀴즈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네요. 그렇습니까?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이번에는 씨께서 맞추실 때까지 계속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네 번까지 드리겠습니다. 공개 5개니까. 남북 관계를 경제 논리로 풀겠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요즘 입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답이 나올 만도 한데. 4번. 1번이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그러면 인터넷 투자 회사가 생길 거라고. 이게 참 굉장히 어렵네요. 저도 어려웠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뭐 선물을 하나 받아가시고.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때는 이제 영상 화면이 없어서 음성만 나왔는데 음성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명박 의원입니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초강대국 틈새에서 현재와 같은 남북 대치 구도로는 아시아의 중심국으로 부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종속 위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치적 논리에 앞서 경제적 논리로 남북 문제에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총수를 대화 상대로만 여기는 예전의 관리를 탈피해야 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같은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대표단체보다는 각 업종별 전문 분야별 경제단체를 육성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국토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 요즘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예.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다 하셨네요. 그 당시 보좌관을 친북 좌파를 두신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하는. 입니다. 예.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초선 의원, 전국구 의원일 때만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사실은 한나라당의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색깔의 발언도 많이 하셨네요. 네. 뭐 소장파라고. 그렇죠. 네. 한나라당 내에서는 소장파 정도가 이야기하는 주장이 나오고. 그 당시 민주당 쪽에 조금 가까운 따지자면. 네. 근데 왜 안 그러시는 거죠? 지금 대통령 된 다음에는. 근데 이제 그 BBK는 본인이 설립하지 않은 것으로. 왜냐면 방금 얘기가 나왔는데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네. 주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설립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당시 나경원 대변인께서 정리를 하셨죠. 네. 국어문법을 재정립하는 거의 세종대왕적 업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어가 없기 때문에 아니다. 서민대책 자꾸 얘기하는데 보니까 서민대책의 그 골간을 보면은 일맥상통한 게 있어요. 시혜입니다. 시혜. 베푸는 거예요. 그냥. 이거 먹고 떨어져.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책으로서 늘 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재산 줄게, 뭐 장학금 줄게, 이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시스템적인 사고를 하시면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불쌍하니까 좀 도와줄게. 요거를 복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도리 걸어주고 떡볶이 사주고 어묵 사주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만 너희들은 아직 좀 불쌍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줄게. 그건 복지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복지를 해야 되는데 시혜를 복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시혜 갖고는 일과적인 이벤트밖에 안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근데 굉장히 압도적인 차이로 초반에 다 그냥 그 판세가 결정이 됐어요. 사실은 그 삽을 하나 얻으신 것도 이쪽에서 양보를 해가지고 그럼 종합 우승은 자, 오늘도 역시 그 대상에게는 승리하신 분께는 이제 막삽을 선물로 드립니다. 시가? 예, 그렇습니다. 10,000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박수.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요. 크게 용서 없어요. 강아지 똥 치울 때 가끔 좀 필요하고요. 쓰레바지 대신으로 써도 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고 저희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는 있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나와가지고 저번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이명박사가 몰랐던 거. 이게 바로 MB 홍보입니다. 이게 딴 걸로 홍보하면 안 돼. 이런 걸로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복귀에 가면 그대로 이제 제 주변에 이렇게 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다. 그렇죠. 중국 친구한테도. 중국 친구한테도. 이걸 청와대가 좀 알아줘야 됩니다. 민간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 씨. 열심히 뉴스를 보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이 저도 꽤 뉴스를 열심히 보는 편인데도 이 퀴즈는 상당히 어려워. 지금도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이게 뭐냐면 한밤중에 그거 울고 어르신들을 만나서 궁궐 봐서 진짜 당황한 심지가 않아요. 당황한 얘기를 왜 그분들을 한밤중에 몰래 만나야만 했던 것인가? 궁궐 밖에 나가서. 아니 이거 만나도 만날 사람은 뻔한데 DJ를 찾아갔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그럼 김영삼 전 대통령, 아니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금 와병 중이시고. 네. 예.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 왜 몰래 만나셨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사귀시나?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안의 화제가 될 것이 틀림없는 시사 장학기자 김용민 씨와 저렴한 생계형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시사평론가 김용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욕타임즈에 보내주신 성원 감사드립니다. 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시는 이벤트인데요. 첫 번째는 저의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 보내실 때 동시에 본인이 광고하고 싶은 메시지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힘내라 라는 메시지 하나와 그리고 말자야 사랑한다 라는 개인이 하고 싶은 광고 문구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막으로 방송 중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씨와 함께하는 시사 장학 퀴즈 출연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남녀 커플로 함께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혼자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응원 문구 그리고 개인 광고 문구 그리고 출연 신청 모두 cctv@hani.co.kr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cctv@hani.co.kr입니다.